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요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 학생들의 이 교육열, 이 정도까지 되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마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계속해서 배움의 길을 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현 상황에, 이 세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평생교육 이쪽 부분의 선두주자입니다. 예, 바로 휴넷의 조용탁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저를 도와줄 산업부의 도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평생교육 기업, 우리 휴넷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대표님, 제가 소개를 어떻게 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어들은 그런 이제 그 이야기 갖고 한 건데요. 대표님께서 휴넷 과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현재는 이러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하면은 통상 이제 대학교 졸업 이후에 사망시까지 교육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기업 교육,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개인 학습자를 위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용탁 대표께서는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원래 그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그러다가 네. 1999년인가요? 네. 여기 이제 파운더를 네. 설립자 이렇게 휴넷을 세우셨는데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벌써 20년 돼서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만, 제가 88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나름대로 좀 자랑 같고요. 당시에 이제 최고 경영자, 사장 전문 경영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사실은 한 7년 정도의 차장으로 진급도 했었고요. 네. 7년 정도면 보통 통상 직장인들이 한 13년, 1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빨리 갔었고, 저희 그룹에서 패스트트래커라고 그래서 빨리 30대에 임원시켜주고 뭐 40대에 사장시켜주는 제도였는데, 제가 1호 지명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IMF 되고 나서 대기업 체제가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좀 많이 하게 됐고, 뭔가 새로운 미래에 맞는 바람직한 회사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마침 이제 인터넷 세대가 돼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게 뭘까 하다가 교육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우리도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기업에서도 교육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곳에 또 평생 교육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아쉽게도 이 국내 기업 교육 산업을 집계한 정확한 통계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교육 시장을 온 오프라인을 합쳐서 3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러닝 시장을 비교해서 기업 교육 규모의 산업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업 교육.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2017년 이러닝 산업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교육 산업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닝이란 쉽게 말해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터넷 강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닝 시장은 이미 수조 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에 대한 사업체들의 지출 규모를 따져보면 지난 2013년 1조 2천억 원을 지나 2017년엔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 기업 교육 시장에 꺾이지 않는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러닝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90%를 넘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아예 구입한다는 기업체도 10%가 채 되지 않았고 자체 또는 외주를 통해 개발한다는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해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닝 시장이 점점 확대됨과 동시에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기업교육 산업의 미래는 당분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이 기업 교육은 이제 이러닝으로 이제 함축이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이 학원 가서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네.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금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팍스경제TV다. 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신방과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교육이라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방송 시스템 네. 맞춘 거. 그거를 우리가 휴넷에다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국내 4,000개 기업에 그러니까 사이버 연수원을 구축해 드렸거든요. 사이버 연수원이라면 우리가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개발원 뭐 그 연수원들이 크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뭐 보통 기업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이버로 어렵죠. 연수원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경영, 리더십, 마케팅, 회계, 인사, 재무, 뭐 IT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4,000개 과정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네. 그걸 오픈해 놓고 직장인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서 수강하는 그런 모델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요 좀 어떤 그 중에 좀 뭐 특출난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업교 플랫폼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알만한 거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네. 휴넷 MBA 온라인, 네. 요즘은 휴넷 스마트 MBA 이렇게 지금 하는데 사실 직장인들한테 경영학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걸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몇 년 동안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뭐 해외로 MBA 가면 수억씩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온라인으로 한 5개월짜리를 만들어서 한 100만 원 안 된 가격에 경영학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휴넷 MBA가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에도 뭐 B2C에서도 뭐 학점은행 제도도 있고 각종 자격증, 공인중개사나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좀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비를 다 들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게 일반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컨택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 우리 방송국만 해도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네. 알 수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뭐 직원 20-30명밖에 안 되는 기업들은 교육은 하고 싶은데 네. 돈이 들어갈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네.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뭐 국내 최고 기업 삼성, 현대, 뭐 LG 이런 데 기업들 SK 들어가는 똑같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 그거를 정부 지원을 90%까지 해주고 예. 10%의 부담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안 듣거나 네. 사장님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 네. 기업체가 10,000번째 기업 순위로 봤을 때 10,000번째 기업이 한 260억 정도 매출이 나거든요. 예. 그 정도 되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인데 네. 저희 회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수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제도나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도 기자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에듀테크 요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에듀테크는 뭐 에듀케이션과 테크닉 뭐 이렇게 교육과 기술력을 합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휴넷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6년부터 에듀테크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그 에듀테크의 결실을 공개하는 자리였는데 지난 이제 2017년과 18년은 휴넷의 에듀테크 결실을 맺은 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탤런트뱅크와 랩스라는 제품을 공개했는데 이 휴넷이 에듀테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이른바 이러닝이 대세로 떠오른 지 오래. 최근엔 이러닝을 넘어 에듀테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도
지난 2016년부터 에듀테크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육성에 관련해서 에듀테크 쪽으로 가는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하게 됐고요. 교육과 기술을 합친 에듀테크를 통해 획일적일 수 있는 이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기존 이러닝이 학원이라면 에듀테크는 1:1 과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휴넷은 에듀테크를 통해 학습의 넷플릭스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서 과외받듯이 자신의 필요한 내용들을 원할 때 제공받는 형태의 학습이 되고요. 학습의 넷플릭스화를 원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시니어 전문가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매칭 플랫폼 탤런트 뱅크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랩스는 휴넷이 선보인 대표적인 에듀테크 프로젝트입니다. 휴넷이 지난 3년간 디지털 변환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250억 원. 오는 2020년까지 현재 100명 정도인 IT 인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디지털 변환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또 기자, 이게 1년 전 버전이죠. 그렇죠. 제가 처음 봤던 탤런트 뱅크가 2018년 7월에 제가 처음 봤었는데 1년 전 버전? 반년 대략, 전. 대략 한 7, 그렇습니다. 8개월? 네. 대표님, 지금 이제 에듀테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갖고는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할 것 네. 같아요.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듀테크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이렇게 발전한 건 교육이 덕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네. 3,000년 동안 교육이 사람을 발전시켰는데 그동안 있던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또 갖고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서 테크놀로지 들어가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예. 첫 번째는 이제 교육에서 어빙하우스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빙하우스 곡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망각 곡선이라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내일 모레 되면 한 80% 잊어버린다. 그럼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어제 배운 거를 내일 모레 80% 잊어버려요. 근데 네. 기술이 들어가면 그걸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걸 한 2시간 있다가 요약을 해서 다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거나 한 이틀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끼리 토론하게 하거나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시험 문제를 내니까 투투투 그래가지고 같은 공부한 거를 2시간, 이틀, 뭐 2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내주면 그걸 다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기억 못하는 것을 기계의 힘으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에듀테크에 예측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측학습? 예측학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직장인이 사내의 폭력 행위에 사내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80%다.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문서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봤던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3개월 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상사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닝을 듣게 할 거냐, 사내 폭력에 대한 규정을 보내줄까, 혹은 직접 만나서 코칭할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그게 거죠. 돼요? 그게 이제 기계가 그 사람들의 일하는 거, 뭐 이메일 보낸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위험성을 미리 감지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학습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 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맞춤형 과제를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학습.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 네,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리포트.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허연 애들이 머리 붙어놓고 이렇게 네. 갖고 한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빅데이터 스타일로 해서 네.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일부분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네. 에듀테크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래서 교육의 교육과 어떤 변화를- 테크놀로지의 네. 결합. 네. 그냥 예전처럼 공부를 시켜도 그냥 팍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기술의 도움을 입어서 옆에서 서포트가 확실히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네. 휴넷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듀테크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인학습 기업교육 쪽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예. 또 뭐 영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에듀테크가 굉장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방송하면서 여기 뒤가 좀 찌릿찌릿했어요. 아, 이렇게까지도
그 기술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구나. 아,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기술이 결합되면서 소위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HRD 기업 교육 분야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도기자 우리 리포트 보다가 제가 눈에 띈 게 탤런트 뱅크? 네, 이게 그러니까 재취업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대표님 맞나요? 재취업은 아니고 예,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아니요. 컨설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니까 예. 뭐냐면 대기업 30대 대기업만 하더라도 네. 1년에 임원을 하다 나오신 분만 하더라도 매년 1,000명이 넘거든요. 네. 이분들이 연봉으로 따지면 뭐 수조 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성장하고 키워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분들인데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대신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정기 고용을 하긴 되게 어렵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모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그쵸. 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어떤 한 달짜리 프로젝트, 뭐 2달짜리 프로젝트, 10일짜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딱 매칭시켜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을 처음 개척하러 간다. 근데 중국 화장품 판매만 10년 동안 한 그렇죠. 그 영업이 있다. 법인에서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그럼 나오면 그분하고 같이 출장 가는데 일주일 출장 가는 것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 중소기업에서는 그 프로젝트만 그 돈을 조금 주고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 나오신 분들은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계속 일을 하기는 본인도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또 예. 나머지 시간 쉴 수 있고 중소기업들은 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그 프로젝트 단위로 그 최고의 전문가들을 예. 쓸 수 있는 요걸 이제 매칭시켜주는 게 탤런트 뱅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100세 시대 관련해서 그 일자리 얘기하면서는 뭐 60세, 65세 이상의 걸 통으로 해서 얘기만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접근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해요, 대표님.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죠? 지금 특히 이제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예. 공급자는 시니어들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00명 정도 저희가 이력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력서하고 인터뷰도 1시간씩 다 해서 뽑거든요. 근데 예. 그게 한 1,000명 정도 돼 있고 너무 많이 몰려서 저희가 네. 이제 한계에 부딪힐 정도고 다만 중소기업 쪽에서는 한 번을 이런 프로젝트 해본 사장님들은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거의 한 70% 정도 계속해서 쓰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이걸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일단은 고정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을 것 같고 또 연세가 있으신데 사실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또 요즘은 또 사실 그분들은 그 은퇴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퇴직금도 받고 좀 네. 이렇게 약간 생활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경제적인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일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걸 훨씬 좋아요. 그 대신에 집중해서 네. 이 작은 기업을 내가 또 네, 도와주고 도와주고, 네. 이런 마인드가 또 그러실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멋집니다. 멋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에듀와 테크가 결합, IT와 결합. 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IT 쪽을 하려면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거는 어떻게 잘 되나요? 이쪽 그 충원들 이런 건요? 저희가 이제 IT와 연구소에 투자를 3년 동안 한 300억 정도 투자를 네. 했는데 저희 300명 직원 중에 IT가 이제 1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는 네. 한 3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온 게 정확히 3년 됐거든요. 그때 알파고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제 흔들어 놨었죠.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2030년도에 교육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의 아바타 로봇 강사가 전 세계 교육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이 로봇 강사 한 명은 뭐 어학, 자격증, 법률, 무학 전 분야의 공학 전 분야를 가르쳐서 한 명의 아바타 로봇 강사 다 가르치고 100개국 언어로 가르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되면 이런 세상이 한 10년, 20년 안에 도래하면 기존 교육 시장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투자해서 좀 해보자 이런 걸로는 답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를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요즘 워낙 그 인력 수요가 많아서 예. 사실은 저희도 좋은 인력 뽑기가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더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육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사명, 그런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업이면서도 IT 기업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요. 네. 도 기자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으면 이제 외국으로 나갈 것 같아요. 휴넷 씨. 그죠? 저도 욕심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휴넷 네. 지금 글로벌 쪽으로는 어떻게 현재 진행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도 기자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휴넷은 지난 2012년도에 중국을 진출을 했는데요. 이후에 지금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중국에서도 휴넷의 가치를 이제 발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중국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국내보다 훨씬 많을 텐데 국내에도 휴넷과 같은 기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교육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는데 보통의 이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법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차별화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지금 외국으로 나간 건 중국만 나가 있나요? 현재는 중국만 나가 있습니다. 잘 돼요? 욕심만큼은 안 되지만 왜냐면 나름대로 문화가 네. 교육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는 7년 중에서 3년째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국 본토 기업들은 조금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 중에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현대차도 있을 현대차, 것이고, 뭐 예. 아모레, 신세계 이런 많이 끊는 CJ도 그리고 많이 화장품 있고, 업체 요즘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많죠. LG 예. 이런 기업들의 중국 현지 직원들 교육.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휴넷을 잘 아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이제 본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물론 저희와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직은 중국에서 기업체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네. 아직은 시장이 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주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조 쪽에 포커싱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이러닝이나 이런 게 시장이 아까 3조 4천억? 네. 네, 건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이 한국에서 나간 기업들한테 이 마인드가 통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중국에 엄청난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큰 기업들. 그러려면은 그쪽에 어떤 이런 걸 하는 기업가의 어떤 예. M&A 또는 아니면 어떤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하면은 뿌리 내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들은 갖고 저희가 계시나요? 현재는 이제 단독 법인인데 네. 제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한국 컨텐츠에 뭐 자막을 입혀서 나간다라 이러진 않고 네. 저희 현지 직원들 12명 있는데 네. 전부 중국인 중심으로 돼 있고 강사들이나 컨텐츠는 다 중국 걸 이제 중국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솔루션이나 뭐 제작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국에 가져가서 중국 현재 맞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합작이나 제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글로벌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저희가 정말 중국 기업들과 한판 승부를 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뭐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투자보다는 합작이나 혹은 제휴처 혹은 유통 채널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나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간접적인 진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남의 기업에 대한 교육은 100점. 그럼 이제 우리 휴넷 지금 임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한 350명 정도. 그러면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 아니에요. 그죠? 숫자적으로는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예. 이 사내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그 직원들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저희가 이제 휴넷 하면 행복 경영이라는 걸로 또 나름대로 행복 경영? 유명한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고객 행복을 최우선하게 해주고 고객들이 행복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번다. 이제 행복 경영의 핵심인데
그런 행복 경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회사잖아요. 대부분 교육한 담당자들이 공부 안 하고 컨설팅하는 분들이 컨설팅 잘못하고 이런 건데 저희 회사는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직원 행복을 위해서도 저희가 교육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직원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되자라는 게 하나의 그 분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14년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1시간씩 그 혁신 아카데미라는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1시간 빨리 퇴근시켜줍니다. 5시에. 근데 그게 한 500회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요일 하루는 근무해도 되지만 팀별로나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학습을 하거나 외부 나가서 공부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프라이 러닝 데이라서 금요일 하루는 학습을 그러니까 근무 시간 20%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부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5년에 한 달은 유급 학습휴가 제도를 또 가지고 있고 휴가도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제한 자율휴가제, 법정휴가제 관계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 써라. 다만 열심히 일해서 성과만 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더 올리겠습니다. 이제 기업하는 거 멋지고 사내 이런 교육도 멋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또 회사가 발전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공헌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회공헌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금전적인 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교육회사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제 첫 번째고요. 저희 아까 행복 경영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보통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한 500만 원 이상을 하는데 무료로 행복한 경영대학 그래서 지금 7기까지 230명 정도를 무료로 배출을 했고 한 번씩 교육하고 끝나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저희가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호텔에 초청해 주는데 그것도 이제 행복경영 포럼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취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학 졸업생들,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취업학교, 행복한 취업학교라고 해서 무료로 취업하는 스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직업관과 인생관 그리고 일을 잘하는 방법까지 해서 저희가 행복한 취업학교를 보내주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직원들이 사회공헌을 함께 했을 때 감사하고 만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매칭 그랜트라고 해서 직원들이 월급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기부를 하면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을 기부를 해서 저희가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행복 브릿지라고 그래서 어린이들 고아원에서 20살이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금도 주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제 무료로 듣게 하는 행복 브릿지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올해 이제 20살이 됐어요, 우리 휴넷. 중소기업이 20살, 20년. 시청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코스닥 기업들 5년, 10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년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이제 20살이 된 휴넷.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2050년까지 그림을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고요. 에듀테크를 정말 발전시켜서 세계 1등 교육기업이 되겠다. 라는 게 저희 이제 큰 목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행복 경영을 실천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행복하고 사장님 행복한 그런 회사를 10,000개 정도를 양성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넷의 조영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혜민 기자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자, 오늘 휴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뭐 휴넷도 있고 이런 비슷한 기업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씩 보셔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되는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휴넷, 저 진행하면서 이 기업은 이제 이런 마켓쉐어 1등을 넘어서 존경받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